우리 아이들 모두 될 놈은 된다라는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우리 예쁜 꽃봉오리 같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언제 피어나는지는 꽃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피는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제든 활짝 피어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더 강하게 믿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입을 2024학년도 또 수시 대입을 치러내신 우리 선배 부모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우리 후배 부모님들께 전달해 주신 이 내용들 Yeah, 2, 3, 4. Baby, you can get on my boat and make it rock. Yeah, side to side, left to right, take it slow. Yeah, baby, come on, do it just right. And side to side, left to right, take it slow. Yeah, baby, come on, do it just right. 2024학년도 수시 대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짧게는 고3 1년간, 그리고 길게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년 동안 대입을 준비하면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담들을 또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께서 후배 학부모님들께 또 조언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라이브 방송의 댓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좀 어려웠는데 이런 거 먼저 준비하세요. 혹은 이런 게 끝까지 아쉬웠습니다. 혹은 우리 아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우리 후배님들도 참고하세요 하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정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요. 우리 후배 학부모님들 많이 집중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께서 후배 학부모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 하나는요. 고3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고3 친구들 너무 일찍부터 수시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 시즌 자체가요. 이제 예비 고3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2학년까지 성적을 싹 살펴보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부족한 면에 좀 집중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시로 돌려야겠습니다. 얘기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듯 정시로 돌리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전략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정시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갖춘 상태로 지금 전략을 바꾸려고 하는지 그걸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생각보다 수시를 끝까지 잡고 가시는 것이 더 좋은 경쟁력 있는 전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 부모님들께서 후배 부모님들께 고3들 너무 일찍부터 수시 포기하지 말아라. 요거 첫 번째로 강조해 주셨고요.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너무 빠르게 재수까지 생각하지는 말아라. 요거 강조해 주셨거든요. 이번 입시 결과가 어렵고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수록 내년까지를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에 재수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올해 수시와 정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상의 결과를 찍어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내년에도 경쟁력 있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금 고3이다. 나에게 재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대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내신은 무조건 잘 챙겨둬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3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내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전형을 통틀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그리고 그것에 바탕이 되는 논술이나 수능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배우는 모든 주요 과목들이 수능의 공통 과목 내용이 되고요. 또 사탐이나 과탐 같은 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내신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과목들을 고르는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은 내가 전략을 무엇으로 가져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챙겨둔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아이와 부모님께서 경험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3학년에 올라와서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3학년 중간고사를 폭망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못 보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을 굉장히 긴 시간을 달려왔을 거고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까지는 각종 수행평가 등으로 내신을 집중해서 준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폭망했을 경우 기말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가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우리 아이가 3학년 중간고사를 폭망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말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선택 과목당 이수자 수가 줄어들고 하면서 등급을 유지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듯 대학에서 보는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점수를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를 모두 합산한 학기 말 성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 결과가 다소 아쉽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유지했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하고 마지막까지 내신을 챙겨주실 때 우리한테 합격이라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뿐만 아니라 요 내용도 있었어요. 전략적인 그런 방향에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진로를 살짝 틀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같은 계열 범주 내라면 진로는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진로를 살짝 틀었을 경우에도 학생들은 대부분 나 진로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제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이 없을 거야 하면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진로를 살짝 틀었다 하더라도 과목 선생님들께서 써오라고 하는 보고서라든가 활동 내용들 무조건 다 챙기고 또 수시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결과가 또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학교생활기록부는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전달해 주신 내용은요. 합격한 많은 결과들을 봤더니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붙여가지고 상향 합격한 케이스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자, 3년간 내신을 충실하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내신으로 원서를 쓰려고 보니 수능 최저가 높아서 내가 쓸 수 있는 대학 범주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년간 노력해왔던 그 내신 교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내신 수능 준비가 꼭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향 합격한 케이스들을 참고하면서 마지막까지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충족에 집중해 주세요 라는 얘기도 전달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거 집중하셔야 돼요? 네, 내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수능에서 우리 아이가 예비 고3이라면 몇 과목을 수능 최저를 맞출 건지 그 과목에 집중하는 겨울방학 계획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수시에서 원서를 쓸 때 확실히 수능 정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수시에서 6번의 기회와 정시에서 3번의 기회, 총 9번의 기회를 모두 경쟁력 있게 가져간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학습량도 많아야 되고 학교의 교육과정도 내신과 수능을 모두 챙길 수 있게끔 구성되어야 되는 그런 환경도 사실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수시와 정시를 모두 메인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수능 정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면 우리가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수시를 상향 지원하고 혹시나 여기서 아쉬운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정시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입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학년 친구들이라면 일단 나는 수시파야 정시파야를 나누지 말고 정시를 위한 국영수 그 순공 시간을 늘려서 내공을 다져가는 학습
학습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 대입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이라든가 과목들은 배제시켜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할 거예요. 일단 저학년 분들은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과 그 공통되는 수능의 국영수 과목은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언을 주셨던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1순위 지망부터 합격을 했던 그런 우리 선배 부모님의 사례예요. 그 부모님은 애초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그 전형의 특징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고 다양한 배경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전형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전형에 집중해서 몰입을 했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최상위 대학의 종합전형을 합격하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서 후배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선택과 집중하기였어요. 자, 우리가 대입 전형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것도 애매하게 가져가고 저것도 애매하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무엇 하나를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걸 하나를 제대로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가져갈 수는 없는데 제가 이 선배님의 조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내용을 오해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첨언을 해드린다면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우리가 포인트를 두어야 되는 부분은 무언가를 버린다에 집중하면 안 돼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난 하나만 가져가야지 버린다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내가 무언가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요, 과목의 양을 줄이거나 준비하는 전형의 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내가 들이는, 노력하는 시간을 폭발적으로 집중해서 그 시간만큼을 다 집중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과목을 줄여나가면 줄여나갈수록 오히려 나 별로 준비할 과목 많지 않네 라고 하면서 순공 시간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버려서 내가 해야 할 양을 줄인다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제대로 해낸다는 것에 집중하셔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제가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수험생 부모님 또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의 방송이에요. 대입 브런치와 학종 실전반을 함께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체크하며 활동하세요 라고 또 후배 우리 부모님들께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항상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놓치고 있진 않을까? 지금 부족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입 브런치나 학종 실전반을 함께 하면서 제가 전달드리는 이 시기에 반드시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불안감 없이 또 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늘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입에 대한 불안감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우리가 확답받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해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또 학종 실전반 활동을 함께 하시면서 그 시기에 놓치지 않고 해야 할 것들만 제대로 함께 수행해 주신다면 또 불안감 없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대입 준비 함께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대입을 함께 준비하셨던 선배 수험생 부모님께서 이 내용을 함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신 우리 후배 부모님들께서도 제 방송을 통해서 대입 준비 함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우리 수험피플 부모님들께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항상 대입 정보를 모으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바쁘신데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보를 정리
정리해서 우리 아이한테 적용도 해 보시고 하면서 대입을 함께 준비해 나가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인가?'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도 괜히 내가 또 과도한 정보를 줘서 길을 너무 많이 흐트러 놓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모르면 모른 대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알면 아는 대로 그것이 오히려 잘 가고 있는 아이를 흔드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늘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내가 몰라서 준비를 못하는 것과 알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는 것. 이건 우리 아이한테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거는 우리 아이한테는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넘쳐나는 대입 정보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께서 대입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입의 준비 과정 자체가 모두 선택의 연속이에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부터 들어가서 내신이냐 수능에 집중할 거냐부터 활동을 어느 정도 해 나갈 거냐, 어떤 주제로 활동할 것이냐, 나중에 대학을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면접 있는 대학을 쓸 거냐 말 거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받아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선택을 정말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선택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께서 대입 정보를 모으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 보면서 최상의 전략을 구축해보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도 또 준비를 해서 문제인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또 우리 아이들 옆에서 밀착 조력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이 댓글 추가 조언으로 대입 준비는 누구 하나가 전담하지 말고 같이 하세요. 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 혼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님, 또 학교 선생님 계속해서 상의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최상의 환경을 구축해준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준비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또 당부해 주셨고, 대학을 탐색할 때도 넓게 탐색하시기를,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 단 하나예요. 그 대학만 보고 달리기였습니다가 아니라 그 대학보다도 더 상향 대학부터 그 대학보다 더 아래로 펼쳐져 있는 하향 대학까지를 넓게 보시고, 학과도 꼭 이 학과예요 라고 보지 마시고 넓게 보시면서 선택지를 만들어 두실 때 우리 아이가 나중에 대입 전략을 구성할 때 좀 더 만족스러운 전략을 구성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면접 준비를 해보신 우리 선배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면접 준비는 제발 여러분 원서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고요.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해왔던 내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분량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면접이요, 녹록치 않아요. 면접은 대학에서는 평가자와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엄연한 평가의 과정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실 때 제발 면접 준비는 원서 끝나자마자 빠르게 시작하세요 라는 조언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십시오. 그거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수시로 체크하시기를. 특히나 작년에도 독감 정말 아이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나 시험 기간에, 그리고 수능 기간에, 또 면접을 앞뒀는데 기침 목감기로 말을 못해요. 이런 상황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건강 관리로 인해서 아이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될 때 그렇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경험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만 건강하면 되냐? 아니죠. 부모님들이 편찮으시면 서포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당장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편찮으시면 아이 식사 챙겨주기, 그 다음에 픽업 라이딩 하시는 분들 아이 데려오고 뭐하고 다 지금 이 스케줄 무너지잖아요. 제가 그때 당부드렸던 건 뭐냐면, 수능 끝나기 전까지는 또 컨디션 관리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능 이후에 논술 면접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또 함께 다니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아이에게 영향 많이 줍니다. 그래서 고3 부모님들이라면 영양제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드신다, 이런 생각 해주셔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부모님들께서도 미리미리 건강관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학교에서 대입 상담을 꼭 참여하세요. 이제 고등학교마다 뭐 입시 실적 바탕으로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내용들도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대입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물론 부득이하게 뭐 직장일이라든가 이런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대한 기회가 되신다면 참여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경쟁은 결국 우리 고등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 범위에서 그 대학에 지원한 친구들끼리 함께 이루어지는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결과들을 내었는지 만약에 작년에 아쉬운 게 있었다면 그걸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보완하고 갈 수 있을지를 계획하시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대입 준비 어떻게 하는지 그 상담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를 밀착 조력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과의 교류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도 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준비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상담 꼭 참여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5월 이후가 되면 각종 대학 설명회들이 이어집니다. 그때는 고3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 분들도 대학 설명회는 캠퍼스 구경도 할 겸 대학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나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런 대학 설명회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 보신다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이 대학 설명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기본이 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듣고 나서 우리 아이에게 전달해 보려고 하면 너무 기본적이거나 일반적인 내용이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수시 박람회 요거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각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을 1대1로 만나서 우리 아이의 특징을 얘기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개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시 박람회 시즌이 되면 또 그냥 간다고 해서 정보를 막 얻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또 이 우리 브런치 방송이라든가 학종 실전반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회원님 전용 방송을 통해서 수시 박람회를 또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들도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 그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런 대학이나 교육청 대입 상담은 정말 말 그대로 참고만 하세요라고 또 언급해 주신 우리 선배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을 때 대학에 가서 수시 박람회에서 대학 상담하라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학이나 교육청 상담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의미 있게 참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간혹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유리한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입 상담에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 해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자 풀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사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아주 확답을 지어서 가능성의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제 붙겠지? 라고 믿으신다거나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을 짚어줬다고 해서 이 대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6개 전략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지원 전략을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외에도 그 전형에 대한 조언들도 해주셨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 놓치지 마세요. 혹은 지역인재 전형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한 교과 수능 최저 준비해라. 요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지원자 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좀 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추천 전형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요것도 꼭 챙겨주시고 또 우리 지방에 계신 지역인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지역인재 전형이 사실은 굉장히 지원자 풀을 좁게 하면서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렸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수능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수능 도시락 메뉴 정하기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많이 당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능 편지는 좀 미리 전해 주셔라 하는 거였습니다. 수능날 아이들 또 힘내게 하시기 위해서 수능날 도시락에 편지, 감동 편지 이렇게 보내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그 편지를 보고 힘이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여나 또 눈물 나고 하면 아이들이 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편지를 좀 미리미리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힘들고 예민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좀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 대입의 준비 과정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가 정말 훌륭한 성인으로서 진입하는 또 한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인생 속에서 하나 넘어야 될 산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어려운 과정을 한 번 또 현명하게 넘어야 다음에 또 올 그 산들도 우리 가족끼리 힘을 모아서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서로서로 어려움도 알아주시고 보듬어 가면서 대입 준비를 하신다면, 참 준비해 나가기 어려운 과정이지만, 야, 그래, 우리 그때 그래도 서로 응원하면서 너무 잘 견뎌냈다라고 힘이 될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 선배 부모님께서 전해 주셨던 "서로 말로 상처를 주지 마세요." 하는 내용까지 제가 담아봤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모두 될 놈은 된다라는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우리 예쁜 꽃봉오리 같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언제 피어나는지는 꽃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피는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제든 활짝 피어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더 강하게 믿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입을 2024학년도 또 수시 대입을 치러내신 우리 선배 부모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우리 후배 부모님들께 전달해 주신 이 내용들, 좀 길기도 길었지만 하나하나 또 전달 드렸으니까요. 우리 후배 수험생 부모님들 이 내용들 다시 한 번씩 또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 어려운 과정이지만 만족스러운 수시 대입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와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